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큐레이어 기술연구소 서비스 모델 팀에 있는 백만기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아이클라우드라는 제품에서 사용하는 GPU 자원 분배 방식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GPU 자원 분배 기술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즉 NIRS라고 불리는 국가기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전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경험 중 가장 규모가 방대하였고 그로 인해 프로젝트 난이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진행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에서 2020년 3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수행 당시에 2013년에 저희가 구축해놓은 아이클라우드 심 기반의 엔심스라는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 솔루션은 하루에 약 40테라바이트, 건수로 따지면 약 350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 양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AI 기반 적응형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운데 그림에 해당하는 아이클라우드 AI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쪽에서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특징 및 데이터 소스 등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구성을 6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정상 기반 이상탐지 AI 모델에서의 웹 이상탐지 모델과 서버 간 통신 모델이었는데 웹 이상탐지 모델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이다 보니 단순히 생성기관의 서비스로만 구분하여도 1550개의 모델을 생성해야 했고 서버 간 통신 모델의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다른 것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하루 약 120억 건이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합쳤을 때 하루에 추론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280억 건 이상이 되는데 이것인즉 하루에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50개의 모델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학습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간의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모두 합치면 약 275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되었고 이 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이었습니다. 학습, 검증, 실시간 탐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했고 이를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자원을 분배하여 스케줄링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탐지 그 자체였습니다. 워낙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실시간 탐지 기능이 차지하는 부담이 저희로서는 컸습니다. 약 1,500개에 해당하는 모델을 동시에 구동시키기엔 매우 무리가 있어서 이 수를 데이터 그룹으로 합쳐서 동시에 실행해야 하는 모델의 개수를 약 150개로 만들었고 하루 데이터 발생량인 약 280억 건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다 보니 데이터 처리 속도가 최소 20만 EPS 이상은 되어야 했습니다. 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화된 DB 그리고 웹 관리 서버가 있고 수집 및 전처리 서버 34대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적절히 분배하고 관리하기 위한 카프카 서버 5대 그리고 24대의 기계학습 서버가 있었고 서버당 4개의 GPU가 있었기 때문에 총 96개의 GPU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서버에서 수행한 학습, 검증, 추론의 결과를 저장하는 저장 스토리지 서버가 53대 있었습니다. 앞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다음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기계학습 서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아주 기본적인 설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설정이라고 함은 하나의 작업을 GPU 장비 한 대에 할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프레임워크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했었는데 이 방법은 텐서플로우의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 과정을 설명드리면 잡 Q에는 3개의 잡이 있고 스케줄러에서 하나씩 서버의 자원에 각각 할당한 뒤 잡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면 잡 A가 스케줄러로 들어가게 되고 스케줄러는 서버의 적절한 부분에 자원을 할당하게 됩니다. 뒤이어 들어오는 잡들도 잡 A와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잡 하나당 GPU 1개를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변경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2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가 하나의 GPU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점유한 GPU 외에 다른 GPU는 유효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GPU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작업당 GPU 장비 1개를 할당하다 보니까 최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개수는 96개로 웹 이상 탐지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모델만 해도 150개인데 이 숫자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처리 속도에 초점을 맞춰 수정 방향을 세웠는데요. 작업량에 따라 데이터를 분할하고 분할한 만큼 여러 개의 GPU의 장비에 나눠서 작업을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분산 학습 및 추론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의 작업으로 분할할 수 있고 GPU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남는 자원을 가진 서버를 탐색하여 작업을 알맞게 할당하는 기능을 가진 새로운 스케줄러를 생성하였고 2번째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2번째 시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업량에 따라 여러 GPU를 할당받도록 하는 새로운 스케줄러를 적용했습니다. 이 동작에서 앞의 그림과 다른 점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서버에 있는 여러 개의 GPU에 할당을 할 수도 있고 분할된 작업량이 여러 서버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였을 때 이전에 비해서 개선점은 첫 번째로 무거운 모델의 속도 개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GPU 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하나의 작업을 분할해서 할당하는 경우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난이도가 급상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기학습 서버가 하나에서 2개 정도면은 관리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4개의 서버와 96개의 GPU를 관리하는 난이도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인 동시 작업 개수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GPU를 여러 개 할당을 하게 되다 보니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개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문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 관리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싱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작업을 분배해주고 모듈의 관리, 패치, 배포의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동시 작업 개수를 늘리기 위하여 GPU 쉐어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GPU 쉐어를 적용하게 되면 GPU를 메모리 블록 단위로 분할하여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처리 속도를 이미 개선을 하였지만 이를 조금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GPU 가속이라는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동적 분산과 GPU 메모리 분할을 위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와 GPU 쉐어를 사용했고 이를 적용했을 때는 이와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앞선 그림에서는 여러 개의 GPU를 할당했었고 GPU는 장비의 모든 메모리를 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똑같이 GPU를 여러 개로 나눠 할당을 했지만 블록 단위로 쪼개어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GPU 병렬 가상화와 GPU 분할 가상화입니다. 먼저 GPU 병렬 가상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여러 개의 GPU를 할당하여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하는 기능이고, GPU 분할 가상화는 연산이 적은 작업을 GPU를 분할하여 할당하고 처리해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그림은 vGPU 환경이 구축되었을 경우에 이와 같은 기능이 기본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vGPU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를 쿠버네티스와 GPU 쉐어를 통해 직접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를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고 그 안에 마스터 노드와 여러 개의 워커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는 오퍼레이터의 명령을 받아서 워커 노드의 팟이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고 제거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은 API 서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팟이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팟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팟을 생성하는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오퍼레이터는 API 서버에게 팟 생성 요청을 하게 되고, API 서버는 컨트롤러 매니저와 스케줄러와 연계하여 어떤 워커노드에 할당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워커노드의 큐블릿과 통신을 통해 명령하고 워커노드의 팟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케줄러는 시스템의 자원 사용 모니터링하고 할당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할당 가능한 곳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마스터노드 서버에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마스터노드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리스트 형태로 출력한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적용을 했지만, 쿠버네티스만 적용한다고 해서 GPU 자원을 분할하여 할당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러는 GPU 자원을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GPU 쉐어를 같이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GPU 쉐어는 GPU 메모리의 파인 그레인드 동작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파인 그레인드라는 용어는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어 사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 쉐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연산량이 적은 추론 같은 작업에서 필요 이상의 자원을 할당하게 되는 현상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같이 자원이 한정적인데 동시다발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플랫폼 관점에서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쿠버네티스만 적용할 때와 GPU 쉐어까지 적용이 됐을 때 동작의 차이에 관해 설명한 그림입니다. 먼저 왼쪽과 같이 쿠버네티스만 적용했을 때는 GPU 자원의 총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GPU 단위로 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같이 GPU 쉐어까지 적용하게 되면 GPU 자원의 총량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고 분할하여서 할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GPU 메모리를 분할하는지 동작 과정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GPU 쉐어 디바이스 플러그인과 GPU 쉐어 스케줄 익스텐더라는 것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이 GPU의 자원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게 되면 GPU 쉐어 디바이스 플러그인이 워커노드의 GPU 메모리의 총량을 측정해서 큐블릿과 통신을 통해 마스터노드로 알려주게 되고, 마스터노드에서는 스케줄러와 GPU 쉐어 스케줄 익스텐더가 연계하여 GPU의 자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팟 생성이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스케줄러와 GPU 쉐어 스케줄 익스텐더는 놀고 있는 GPU의 자원이 있는 곳을 탐색하고 그곳으로 지정된 만큼의 자원을 팟에 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GPU 메모리 자원을 분할하여 할당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GPU 쉐어는 GPU 메모리를 실제 물리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할당해라 혹은 할 수 있다라고 팟에게 알려주는 역할까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논리적 할당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물리적으로 할당하는 역할은 텐서플로우에서 GPU 메모리를 바인딩해주는 함수가 수행합니다. 그 함수는 오른쪽 그림의 빨간 네모 안에 있는 함수이고, 함수의 파라미터로는 GPU의 정보와 할당할 메모리 양을 입력합니다. 결론적으로 쿠버네티스와 GPU 쉐어를 이용해서 할당 가능한 메모리 양을 팟에 알려주고, 팟 내부에서 텐서플로우를 통해 물리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게 함으로써 GPU 메모리를 블록 단위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실제 GPU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상에서는 GPU 0번을 3개의 잡이 각각 1기가 정도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U 메모리 분할 할당 이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GPU 가속 기술을 이용하여 모델의 처리 속도 또한 증가시켰습니다. GPU 가속은 GPU의 멀티코어 사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언어와 쿠다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였습니다. 모델을 추론할 때 소모되는 메모리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결론적으로 어큐러시를 유지하면서 속도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요. 배치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텐서플로우와 GPU 가속의 EPS와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EPS 측면만 봤을 때는 배치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GPU 가속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용량을 같이 봤을 때 배치 사이즈가 10,000개 이상부터는 메모리 사용량이 텐서플로우에 비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텐서플로우와 GPU 가속 기술이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비슷한 배치 사이즈가 1000개인 구간을 유의미한 값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대비 약 56배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서 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도입한 효과로는 첫 번째로 모듈의 배포 관리 편의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도커 이미지로 모듈을 관리하게 하다 보니까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인 배포 관리의 편의성을 온전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GPU 한 개를 15블록으로 쪼개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 한 개로 15개의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버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24대를 360대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약 336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275억 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속도 측면에서도 쿠다를 이용한 GPU 가속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대비 약 56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GPU 자원 분배 기술을 이용하여 보안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춘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